삼국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위나라를 건국한 조조를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자 한때는 조조마저도 두려워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북의 패자 원소입니다. 그는 어떻게 최강의 군벌이 될 수 있었고 왜 결국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원소의 가문은 4대에 걸쳐 상공의 자리에 올랐던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노비 출신이었기에 원소는 얼자라 불리는 천한 신분이었죠. 이런 이유로 원소의 사촌동생 원술은 공손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집 종놈이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소는 놀라운 카리스마와 대단히 잘생긴 외모를 지녔으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20세의 나이에 복양 현장이라는 벼슬에 올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정실 부인이 돌아가시자 벼슬을 버리고 3년상을 치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호적상 아버지를 위해 다시 3년상을 더해 무려 6년이나 상을 치르게 되죠. 당시 3년상을 제대로 치르는 사람도 드물었는데 6년이나 상을 치르니 그의 효심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에 원소는 어떤 빈객이 찾아와도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고 한 번이라도 원소를 만나본 사람은 모두 그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후 낙양에 들어온 원소는 당시 조정을 좌지우지하던 십상시라는 황관 세력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황관들의 전행을 비판하며 많은 추종자를 얻었고 이에 황관들은 모두 원소를 미워하게 됩니다. 심지어 황관과 가까웠던 그의 숙부 원에는 가문을 멸망시킬 작정이냐며 크게 꾸짖기도 했죠. 하지만 원소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과감한 행보를 보입니다. 189년 영제가 붕어하고 대장군 하진이 권력을 잡자 원소는 하진에게 접근해 황관 세력을 제거할 것을 건의합니다. 원소의 계획대로 황관들의 권력은 점점 약해졌지만 위기를 느낀 황관들이 하진을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분노한 원소는 즉시 병력을 동원해 황관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수염이 없다거나 목소리가 가늘다는 이유만으로도 의심되는 자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천여 명이 처형되었다고 하니 당시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이때 동탁이라는 인물이 황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동탁은 자신의 뜻대로 소재를 폐위하고 진류왕 유엽을 새로운 황제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에 원소는 동탁 앞에서 천하의 힘있는 자가 어찌 당신뿐이겠소라며 정면으로 맞섰고 낙양을 빠져나와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가 됩니다. 이에 분노한 동탁은 낙양에 남아있던 원씨 일가 50여 명을 모두 제거했고 이 소식이 퍼지자 원소를 향한 동정 여론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원소에게는 실질적인 군사력이 없었기에 한복이라는 인물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한복은 처음엔 원소를 도왔지만 곧 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원소는 놀라운 지략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당시 최강의 기병대를 보유한 공손찬에게 밀사를 보내 한복의 영토를 공격하도록 사주한 것입니다. 공손찬은 동탁을 치러 가는 길을 빌리겠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일으켰고 예상대로 한복은 공손찬에게 대패합니다. 이때 원소는 한복과 같은 고향 사람인 곽도와 순심, 고관 등을 보내 한복을 회유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 공손찬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제안에 한복의 측근들은 반대했지만 공손찬의 무서운 기병대를 두려워한 한복은 결국 원소에게 기주목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원소는 전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인구 600만의 거대 영토를 얻게 되죠. 하지만 이제 눈앞에는 최강의 기병대를 이끄는 공손찬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공손찬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의 사촌동생 공손범에게 바레테 수지까지 양보하며 화해를 시도했지만 공손범은 오히려 그 병력을 이끌고 공손찬에게 합류해버립니다. 게다가 191년 11월 청주의 황건적 30만이 하북을 침공했는데 공손찬은 단 2만의 병력으로 이들을 섬멸하며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기세가 오른 공손찬은 원소의 영토를 침공하며 자신의 부하들을 기주와 청주, 병주의 자사로 임명하면서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죠. 결국 개교에서 양군이 만나게 되는데 공손찬은 북방 이민족들과의 전투로 단련된 3만의 보병과 1만의 기병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반면 원소는 급하게 모집한 훈련도 안 된 보병들 뿐이었고 믿을 만한 것이라곤 국이가 이끄는 800명의 정예병과 1천여 명의 강노부대뿐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원소는 국이의 정예병으로 공손찬의 기병을 저지하고 강노부대의 화살로 적군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승리의 순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흩어졌던 공손찬의 기병 2,000명이 재집결해 후방의 원소를 포위한 것입니다. 부하들이 원소를 담장 틈에 숨기려 했지만 원소는 사내대장부가 어찌 담장 틈에 숨어 목숨을 구걸하겠느냐며 머리에 관을 벗어던지고 병사들을 독려해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후에도 양군의 전투는 계속되었지만 192년 12월 용주 전투에서 원소가 공손찬에게 결정적 승리를 거두면서 마침내 공손찬을 기주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공손찬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원소가 자리를 비운 사이 흑산적의 우두머리 장현이 업성을 기습해 점령하고 원소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 공손찬이 다시 침공해 오고 원술마저 군대를 이끌고 북상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죠. 하지만 원소는 이때도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조조와 손을 잡아 원술의 진격을 저지하고 여포를 영입해 장현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한편 공손찬은 황족 유우를 처형하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민심을 잃게 되고 원소는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유우의 아들 유아를 영입하며 공손찬에 대한 반대 여론을 키워갔습니다. 결국 195년 포구 전투에서 공손찬은 2만의 병력을 잃는 대패를 당하고 역경이라는 요새에 틀어박히게 됩니다. 4년간의 공방전 끝에 199년 3월 마침내 역경이 함락되고 공손찬은 자결하면서 원소는 하북 사주의 패자가 됩니다. 하지만 원소의 최대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옛 친구이자 천자를 등에 업은 조조와의 관도대전이었죠. 먼저 백마전투에서 맹장 알량이 관우에게 패하고 연진전투에서는 문추마저 전사하는 불운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압도적인 병력으로 조조군을 포위했고 보급이 끊긴 조조군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때 원소의 부하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해 군량창고의 위치를 알려주는 배신을 저지릅니다. 조조가 오소의 군량창고를 불태우자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 장압과 고람이 진영을 불태우며 조조에게 투항하면서 원소군은 대패하고 맙니다. 비록 군사력은 여전히 조조보다 우위였지만 이 패배로 인한 병과 화병으로 원소는 202년 5월 피를 토하며 사망하게 됩니다. 비록 관도대전에서 패배했지만 원소는 여전히 하북사주의 최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원소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죠. 바로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원소의 장남 원담은 사치스럽고 교만한 성격이었고 원소는 막내 아들 원상의 재능을 더 아꼈습니다. 게다가 원소의 후처인 유씨 부인이 원상을 강력하게 밀었죠. 결국 원소는 장남 원담을 청주의 도독으로 내보내고 원상을 후계자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원소의 참모 저수는 이것이 재앙의 시초가 될 것이라며 극력 반대했지만 원소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원소의 독선적인 면모는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반대 의견을 내는 신하들을 가차없이 제거했죠. 전풍, 저수와 같은 뛰어난 참모들도 원소의 의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거나 숙청당했습니다. 특히 관도대전에서 패배한 후 전풍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자 원소는 그를 처형해버렸죠. 이런 원소의 성격은 그의 출신 배경과도 관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노비의 자식이라는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늘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고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독선적인 성격이 결국 그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원소는 관도대전 패배 후 병을 얻었지만 여전히 조조보다 강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그가 전풍이나 저수의 조언대로 지구전으로 전략을 바꾸고 후계 구도를 안정적으로 다졌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소는 결국 202년 5월 피를 토하며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 원당과 원상의 후계자 다툼이 벌어졌고 이 틈을 노린 조조의 공격으로 원씨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흥미로운 것은 원소가 죽었을 때 하북의 백성들 반응입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지체 높은 사대부에서 시골에 비천한 안악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그의 죽음을 비통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의 상을 치르듯 상복을 입고 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니 백성들에 대한 그의 정치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원소는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뛰어난 지략과 카리스마로 최강의 군벌이 되었지만 독선적인 성격 때문에 결국 실패한 영웅이었던 것이죠. 원소는 천한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강의 군벌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하북사주의 거대 세력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죠. 만약 원소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삼국지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